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최초로 형이상학적 개념인 아페이론을 제시하며 우주와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고대 철학의 한 페이지를 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중요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럼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상과 그의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기원전 610년경 이오니아의 밀레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밀레투스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학문적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으며 철학과 과학의 태동지로 평가받습니다. 이 도시는 에게의 연안에 위치하며 무역과 문화 교류를 통해 풍요롭고 지적으로 활발한 환경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낙시만드로스가 철학과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밀레투스 학파의 창시자이자 그의 스승인 탈레스의 지도 아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탈레스는 물을 만물의 근원으로 간주하며 자연 철학의 시초를 연 인물입니다. 그는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이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유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아낙시만드로스는 스승의 사상을 단순히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탈레스의 물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우주의 근원을 특정 물질로 한정하지 않고 무한하고 비물질적인 본질인 아페이론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철학적 사고에서 중요한 혁신으로 평가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스승과 함께 천문학과 지리학 연구를 진행하며 지구와 우주의 구조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물에 떠 있는 평면이 아니라 우주 중심에서 고정된 독립적인 위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초로 세계 지도를 제작하여 당대의 지리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항해와 지리적 탐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생명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 사유하며 생명체가 물에서 탄생했고 점차 육지로 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진화론의 초기 형태로 여겨지며 생명과학적 사고의 키트를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철학적 활동뿐 아니라 밀레투스 지역의 학문적 리더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지도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아낙시메네스는 그의 사상을 계승하며 밀레투스 학파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초기 생애와 활동은 서양 철학의 태동기에 자연 철학의 키트를 마련한 중요한 시기로 신화적 세계관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대체하려는 첫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페이론. 아낙시만드로스는 우주의 근원적 실체를 아페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철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아페이론은 무한 또는 무정형을 뜻하며 이는 우주와 만물의 근원이 특정한 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본질임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최초로 형이상학적 사유를 발전시켰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가 주장한 물, 아르케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근원을 특정 물질로 한정 짓는 것은 우주의 다양한 변화와 복잡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페이론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며 무한하고 무정형적이며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아페이론에서 비롯되며 궁극적으로 아페이론으로 돌아간다는 순환적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아페이론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포함하는 본질로서 모든 대립적인 성질로 뜨거움과 차가움, 건조함과 습함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대립적인 성질이 분리되고 상호작용하며 만물이 형성된다는 그의 주장은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신화적 설명에서 벗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중요한 진보로 평가됩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변화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는 세계가 혼돈이 아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체계로 존재함을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로 모든 사물의 생성과 소멸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본질로 이해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유는 특정 물질이나 개체를 넘어선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실체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후대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아페이론을 통해 우주의 기원뿐 아니라 자연현상의 질서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대립적인 성질들 간의 균형과 보상 관계가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움이 지나치게 우세할 때 차가움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조화가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신화적 사고를 배격하고
자연 세계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철학적 태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페이론의 개념은 단순히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철학적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추상적인 본질을 사유하며 형이상학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유는 후대 철학자들, 특히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각각 실제의 본질과 보편적 개념을 탐구하며 아낙시만드로스의 형이상학적 접근을 발전시켰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 개념은 신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 철학의 기초를 마련한 혁신적 시도로 이후 서양 철학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해 철학의 지평을 열었으며 형이상학, 우주론, 자연 철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론. 아낙시만드로스는 최초로 체계적인 우주론을 설계하고 제시한 철학자로 그의 우주관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신화적 관점을 벗어나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그 당시 철학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 자립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지구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떠받쳐지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는 원통형의 돌기둥처럼 설명하며 우주에서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력에 대한 초기의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구의 자립적 균형을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의 우주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분리되어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개념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에서 우주가 생성되었고 뜨거운 요소가 불꽃을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꽃은 처음에는 구형을 이루었으나 부서져 다양한 천체들이 형성되었고 이 불꽃의 조각들이 원통형의 지구를 둘러싸며 별과 태양을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바퀴 테두리 형태의 구조를 통해 불꽃이 빛을 발산하며 태양과 별이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퀴 속에는 불이 가득 차 있으며 바퀴에 난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바로 태양과 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관은 물리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연적인 원리와 법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에서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설명은 우주가 질서 있고 균형을 이루며 대립적인 성질들이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철학적 접근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의 우주론은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연 현상에 대한 신화적 설명을 배제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서양 철학과 과학이 자연 세계를 탐구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만물의 기원과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고 형이상학적인 사유의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셋째, 그는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질서가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우주론은 후에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론은 지구 중심설의 시초로 후에 중세 천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둔 관점은 고대 그리스의 우주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양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론은 현대 과학의 기준에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는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대변하며 철학적 사고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기억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인간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현대의 진화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물고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물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육지로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은 2500년 전의 철학자가 이미 진화의 개념을 다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당시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샀지만 오늘날에 이르면 매우 중요한 과학적 통찰로 평가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인간이 처음에는 약하고 자생력이 부족한 존재였다고 보고 이들이 다른 자생력이 뛰어난 동물들로부터 발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오늘날 진화론에서 인간의 기원이 다른 동물들과의 공통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생명의 기원을 자연적 발생으로 보았고 최초의 동물은 가시로 덮인 물고기였으며 이들이 육지로 진출하고 형태 변화를 통해 다른 동물들이 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 중 하나는 무한한 수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었으며, 각 세계는 소멸과 재생을 반복한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우주론과도 비슷한 점이 있으며, 아낙시만드로스는 우주와 생명이 무한한 세계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과 우주의 존재가 반복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후 과학적 세계관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그가 제시한 진화론적 사고가 현대의 진화론과 얼마나 유사한지 강조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으며 최초의 동물들은 물고기였다고 주장했고, 이후 그들은 육지로 올라와 다른 동물로 진화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생각은 후에 다윈의 진화론이 주장한 내용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상은 당대 신화적인 세계관을 넘어서서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으로 우주와 생명체를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에 대한 자연 발생설, 진화적 사고, 무한한 세계에 대한 관점은 후에 발전할 과학적 이론들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가 제시한 개념들은 오늘날의 과학적 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형이상학적 사고와 우주론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후의 자연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는 자연 철학의 아버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의 무한한 우주, 진화론적 사고, 자연 발생설 등은 현대 철학과 과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 접근을 통해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 했고, 이는 후에 과학적 방법론과도 연결됩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그의 시대를 앞선 철학적 혁신자였으며, 그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과학과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제시한 형이상학적 개념, 우주론, 진화론적 사고, 생명의 자연 발생설 등은 오늘날까지도 학문적 가치가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철학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아낙시만드로스에 대한 재발견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